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의 이해에서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30쪽에서 37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가족 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고 가족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와 생활 속에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입니다. 자,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사소통에 대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이란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전달 매체를 통해서 주고받아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뒤쪽에서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이 언어적 의사소통은 말이나 문자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말이나 문자를 제외한 목소리, 태도, 몸짓, 표정, 옷차림, 신체 접촉, 근접 거리 등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제외한 것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해당이 됩니다.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역할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이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보완해주고 강화시켜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의사소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선생님이 잘 봐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선은 정보를 보내는 송신자가 있겠고 이 정보를 받는 수신자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보낼 때 방금 전에 말했던 전달 매체를 사용합니다. 말, 글, 표정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그다음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자, 송신자가 전달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신자에게 보내며 이 수신자는 들은 다음에 반응을 보내게 되겠죠. 자, 송신자는 분명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받는 사람은 경청을 해주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을 무조건 전달하면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무관심이라고 하는 방해 요인이 있어요. 이 무관심은 정보를 받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정보를 정확히 전달받을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부주의는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처지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게끔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회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듣고자 하는 내용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해서 정보를 놓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서 방해 요인이 세 가지만 있느냐? 그렇진 않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이 명령이라든지 지시, 훈계, 조언 등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했을 때는 의사소통을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때 대화가 왜곡될 수도 있으며 조금 더 심해지면 가족 간의 갈등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선생님이 6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을 감정을 확인시켜주고 내 말로 다시 정리해서 공감적인 경청을 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어제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 없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자, 상대방이 많이 아팠겠구나, 지금 괜찮니? 라고 했듯이 많이 아팠겠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공감해주는 그런 경청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나전달법인데요. 이 나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사용하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서 자, 상대방이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물건을 사용할 때 먼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가져가면 내가 속상해. 이렇게 나를 주어로 했을 때 상대방이 조금 긍정적으로 미안한 감정을 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나 전달법보다 너 전달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얘는 나 전달법과 반대로 너를 주어로 사용하고 책임은 상대방한테 있다라고
표현하는 대화법이고 불쾌한 감정이나 갈등이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왜 남의 물건을 말없이 가져가? 너 때문에 화가 났어. 와 같이 너를 주어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알겠는데요. 나전달법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를 잘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상대방 행동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단 비판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네가 내 물건 말없이 가져가서 사용하면 자, 행동을 묘사해주긴 했지만 비판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나한테 미치는 영향. 자, 주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의 기분을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속상했어. 그 다음 마지막은 내가 그래서 상대방한테 바라는 요구사항. 내 물건 사용할 때 먼저 말을 해줘 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할 거니까 조금 기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전달법의 4가지 요소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묘사, 그리고 나한테 미치는 영향, 내 기분, 그리고 상대방한테 요구되는 사항.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이 일치시켜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치되지 않았을 때는 혼란을 야기시켜요. 예를 들어서 너 화났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나 화 안 났어 라고 얘기하면 언어적인 표현에서는 화가 안 났다고 얘기하지만 비언어적인 표현에서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감정 표현에서는 분명히 화가 난 거거든요. 이럴 때는 상대방한테 혼란을 야기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번째로는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주는 겁니다. 격려와 칭찬은 상대방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좀 어려워하거든요. 원하는 대답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대방이 뭔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무엇인가 약속이 있다거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때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상대방 말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공감적 경청을 했었지만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당면한 상황을 나도 이해하고 함께 느낀다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가족 간에 서로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읽어줄 수도 있고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그림 보시면 자,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하니까 속상했겠다라고 하는 거. 나도 너를 이해해주고 너와 같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방법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의사소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의사소통의 나전달법의 4가지 요소 꼭 알아두시고 오시고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